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과 분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 중인 비트코인. 이 횡보가 길어지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갑 해킹으로 골치를 앓았었던 아이오타, 곧 있으면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이오타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 그랬더니 67.5%가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32.5%는 매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페이트 월렛의 결점 때문에 돈이 부실된 것이긴 하지만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잘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고려를 잘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말로 이 32.5%가 매도를 하게 돼버린다면은 아무래도 이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이 해커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망치는데 1등 공신으로서 자처하고 있습니다. 망할 놈들이에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오스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오스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돼서 이오스 발송이 일시 중단됐으며 수신이 지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에 이오스 매매는 정상적이나 이처럼 이오스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되면서 이오스 발송을 중지하는 사태는 지난 19일에도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한편 이오스 개발팀은 신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름은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더욱더 줄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책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리브라는 아직 개발 중인 유동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만 가지고는 리브라의 정확한 성질 그리고 기존 EU법과 관계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섣불리 금지하겠다 혹은 받아들이겠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참고로 리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들의 바스켓 통화를 전부 다 달러로 통일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확정된 그런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리브라가 출시되게 되면 각 나라나 지역들은 그것에 알맞는 규제를 적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를 한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엔 계속되는 이더리움 관련된 분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엄청난 강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분석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과 닉 파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약간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라면은 360달러 임계의 저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한 반면 스모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는 350달러인데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전에 약 226달러 주요 지지선을 방문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최근에 여러가지 분석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220달러, 21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엄청난 포물선 상승이 또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게 달린 듯 합니다. 결국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률까지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알트코인들의 독립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좀 따로따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거래소 중에 쿠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쿠나가 흐리브냐 우크라이나의 법정 화폐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언젠가 한국 법정 화폐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왠지 국내 기업보다는 바이낸스 이런 데가 먼저 개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오늘 해가지고 또 한 가지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세력의 지갑이 털린 것인데요. 무려 비트코인 캐시 6만개, 비트코인 1547개, 엄청난 숫자죠. 3천만 달러어치 그리고 각각 1500만 달러어치 이 정도가 털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중국 고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킹의 한 수법 중에 하나인 심스와핑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털린 후에 한 행동은 비트코인 캐시 채굴풀들에 찾아가가지고 이 거래를 좀 되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를 되돌려주면 또한 막대한 보상까지 해주겠다라는 말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래를 되돌리면 안 되겠죠. 해킹을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면은 이 탈중앙화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다나캐피탈의 도비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엄청난 암호화폐를 핸드폰 지갑에 보관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편 이 도난당한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다수의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소액 단위로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547개 비트코인 캐시 6만 개가 만약에 시장에 다 팔린다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로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래 사냥에 성공한 해커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평생 동안 먹고 살아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트론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까지 동결된 트론은 250억 개로 이는 전체 유통량의 25.72%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다시 묵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CNN에 출연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이 CNN 같은 유명 매체에 트론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이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를 맡은 사람은 리플사의 CEO를 인터뷰했었던 똑같은 여성분이 맡으셨습니다. 비트토렌트, 이 D라이브 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트론 TV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총에 관한 예측이 있어가지고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총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암호화폐 시총의 상승 같은 경우는 로그리스믹 차트와 맞아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 상승세가 이어지지만은 변동성은 다소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2017년 불장 때 총 암호화폐 시총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워질 만큼 상승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패턴대로 가게 된다 하면은 암호화폐의 시총 같은 경우는 2022년에서 2023년도 사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려 10조 달러대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 불장에 거의 10배가 되는 엄청난 암호화폐 호황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날이 정말 현실이 돼서 저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CME 비트코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관 수요 증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매수세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인 아케인 리서치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인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활성 사용자 중에 230만 명만이 비트코인을 결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배가 넘는 480만 명이 비트코인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투기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 게 비트코인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가치 저장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서 아케인 리서치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7일 평균 거래량이 약 1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들 평균 거래량 상승은 일반적으로다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잠재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정말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상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를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넥 라인 정말 위태위태한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밑으로 내려갔었다라면은 지금쯤이면 막 여기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아직까지 크게 내릴 생각은 없는지 엄청난 볼륨이 나오면서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RSI 같은 경우는 하락형 쐐기를 그려주면서 조만간에 반등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줬는데요. 비트코인의 4시간 봉에서도 역시 하락형 쐐기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형 쐐기에서는 위로 올라가게 될 확률이 68% 정도가 된다고 하죠. 제가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 하락형 쐐기 바닥에 맞고 이 채널을 뚫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반등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간당간당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재차 하락해서 다시 한번 9,4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있는 그 지지선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한때는 강력한 지지선이었겠죠. 근데 작년에도 결국 그것을 뚫지 못했고 몇 달 전에도 근처까지 갔다가 얻어맞고 내려온 그런 형국입니다.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알트코인이 만약에 위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 상단 채널을 뚫는지 그리고 저항선을 뚫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못 뚫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조정은 언제 끝날까? 9,800달러가 넘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분석들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와이스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1,500달러에서 고점을 찍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 8,000에서 8,5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장기 강세장에서 25% 정도의 조정은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강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세는 아직 강력하며 내주 초까지 조정을 끝낸 후 연간 신고점을 향해 상승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일단 어느 가격선, 예를 들어 9,300달러 아래까지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국면에서 9,400에서 9,450달러를 방어한 것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8,7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주시레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9,30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8,600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중요 지지선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스BTC의 분석가 델보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뚫게 되면은 가격은 달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투데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 2년 안에 20만 달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쉽게 말을 하네요. 이 자식들. 그러고 보니까 말로는 14,000불 넘으면은 떡상 간다, 20만 달러 쉽게 간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물론 유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 분석가를 인용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50억 갑니다. 갑자기 제가 톱니가 돼버렸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모두가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래지갑이 털렸기 때문에 아마 그 물량들이 시장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그걸 악재로 활용해가지고 가격을 더 떨굴 수도 있겠고, 급작스러운 하락과 지금부터 예를 들어 8,000달러대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비트코인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에 이런 분석도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4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100%다. 그렇지만 그 4년 동안 들고 있을 만한 인내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은 크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림으로 봤을 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야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